안녕하세요. 구내염의 달인이 알려주는 고양이 구내염 끝판왕 시작하겠습니다. 구내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치과 질환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발치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치과적인 치료가 필요하긴 하지만 질환의 특성은 자가면역성 질환이기 때문에 내과 질환에 가깝습니다. 구내염의 명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FCGS라고 해서 Feline, chronic, gingivostomatitis, 또는 LPGS라고 해서 lymphoplasmacytic, gingivostomatitis, 라고 부르는데, 림포사이트나 플라즈모사이트는 조직 검사를 했을 때 병리학적인 세포의 명칭입니다. 구내염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어요. 굉장히 지독한 질환인데 제가 17년 동안 하면서 두 가지 특징적인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구내염 질환이 바이러스성 질환, 칼리시, 허피스, 백혈병, 고양이 에이즈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구내염 환자는 PCR 검사나 에이즈 검사가 항상 권고가 됐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진단하면서 구내염 환자가 이게 진단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 이제 모든 수술 전에 전염병을 우려해서 항체가 검사를 하거든요. 검사를 해보면 칼리시가 양성이 진하게 뜨는 경우가 거의 100%였거든요. 집고양이들도 많이 감염이 되지만 길냥이들이 감염이 많이 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에이즈나 백혈병과는 크게 관련성이 없다. 고양이 구내염은 말씀드린 대로 자가면역성 질환입니다. 내과적으로는 스테로이드를 먹이고 치과적으로는 플라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양치를 하고 스케일링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처음에 조금 좋아졌다가 다시 악화되는 경우가 있고 이미 발병을 한 경우에는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치석이라는 거는 계속 재발을 하기 때문에 양치나 스케일링은 일시적인 방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전발치 외에는 없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전발치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면역억제제, 그 다음에 항생제 이런 거를 먹이는 것이 좋고요. 외과적으로는 전발치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가면역 질환의 특성상 완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테로이드를 먹으면 일시적으로 증상이 완화돼서 다 나은 것 같은데 끊으면 이제 다시 증상이 재발합니다. 이로 인해서 내성이 생기고 면역력이 약해지며 신부전이나 피부질환 같은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구내염 고양이들이 신부전을 합병증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발치라고 하면 이빨을 다 뽑는데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단 말이냐 속상해 하시고 말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전발치가 삶의 질을 상승시킨다는 효과를 알려졌기 때문에 전발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증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전발치 후에 고양이들이 살이 쪄서 털도 반질반질해지고 제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습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구내염의 진단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요 고양이 보이실까요? 침을 흘리고 삐짝 마르고 입이 아프니까 구르밍을 못하니까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입냄새도 굉장히 심하게 나거든요. 고름나고 그렇기 때문에 진단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길냥이들은. 그러나 집고양이의 구내염 진단은 굉장히 어렵고 치주염이랑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이 치주염에 비해서 심합니다. 이빨이 더러운 거는 치주염이 더 더럽고요. 이빨이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심하다. 그러면은 구내염이 가능성이 있고요. 목구멍염이 있다. 그러면 구내염 확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조직검사입니다. 조직검사에서 림포사이트, 플라즈모사이트가 보인다. 구내염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내염인 줄 알았는데 이제 구강종양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의사가 판단해서 종양이 의심스럽다 하는 경우에는 조직검사를 꼭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구내염인 줄 알고 전발치를 했는데 전발치 후에도 상황이 계속 악화가 된다 하면 종양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조직검사 같은 경우는 마취 중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발치를 할 때 빼놓지 않고 조직검사를 하는 것도 필요한 과정입니다.